여러분, 요즘 60대가 친구를 끊는 건 인색해져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싫어서도 아닙니다. 이제는 한 번 다녀온 만남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친구를 만나면 힘이 났습니다. 반갑고 시끌벅적하고 다녀오면 마음이 덜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밥 한 끼 먹고 돌아왔을 뿐인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대놓고 욕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몇 마디가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누우면 그 말이 밤새 귀에 맴돕니다. 왜 나는 친구들 앞에만 가면 작아질까? 내 근황을 말하고도 괜히 후회할까? 친구를 만나고 온 날이면 더 외롭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 줄 압니다. 두 번째는 그냥 내가 피곤한 줄 압니다. 세 번째쯤 되면 깨닫습니다. 아, 내가 늙어서 사람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니구나. 이제는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몸이 먼저 거부하는구나.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60대 이후에 친구 관계를 끊고 모임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는 외로워서가 아니라 너무 늦게 내 마음을 지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이정희 씨는 오래된 동창 모임에 꾸준히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들이라 그 모임만은 끝까지 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해졌습니다. 누가 대놓고 상처를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얼굴 보는 것만으로 반가웠는데 이제는 대화가 흘러가는 방향이 묘하게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누구네 자식이 잘 됐다는 이야기 하나가 나오면 그 자리의 공기가 슬쩍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부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누군가는 애써 웃으며 물을 마셨고 누군가는 얼른 다른 화제로 덮으려 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때 처음 느꼈다고 합니다. 아, 이 자리가 예전처럼 편한 자리가 아니구나. 이제는 추억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현재를 슬쩍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노골적인 무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말입니다. 그 말은 작고 가벼운데 듣는 사람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한 친구가 웃으며 말합니다. 정희야, 너는 그래도 아들이 가까이 살아서 좋겠다. 겉으로 들으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정희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가까이 사는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산다고 마음도 가까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주 기대하고 자주 서운해져 더 힘든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그 속사정은 모른 채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 보고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사람은 묘한 고립감을 느낍니다. 나를 오래 봐온 사람인데도 내 삶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다는 그 서늘함. 그게 나이든 우정을 가장 빨리 식게 만듭니다. 요즘 60대가 친구 관계를 끊는 첫 번째 이유는 오래된 관계가 더 이상 쉼이 아니라 평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가 비슷했습니다. 다들 바빴고 다들 힘들었고 다들 없는 가운데 버텼습니다. 누가 조금 잘 살든 덜 살든 지금 당장 살아내는 것이 더 급했기 때문에 비교가 크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삶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누군가는 아직도 불안합니다. 누군가는 자식 걱정이 끝났고 누군가는 여전히 자식 문제로 잠을 설칩니다. 누군가는 배우자와 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혼자 병원을 오갑니다. 삶의 표면은 비슷해 보여도 속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모임의 대화는 여전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벼움이 누군가의 가슴에는 무겁게 떨어집니다.
경기도에 사는 66세 박명자 씨는 동네 모임을 끊은 뒤 오히려 표정이 편안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이상하게 얼굴이 굳었다고 합니다. 모임 자체가 싫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늘 비슷한 방식으로 상처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걱정해주는 척하며 묻습니다. 아직도 며느리랑 그렇게 서먹해? 누군가는 농담처럼 던집니다. 그 나이에 운동을 그렇게 해서 어디다 쓰려고? 누군가는 친한 척 웃으며 말합니다. 너는 참 유난스럽다. 큰 소리도 아니고 험한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다녀오면 기분이 흐려집니다.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상대는 나쁜 뜻이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 주변에서는 예민하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압니다. 저 자리에 다녀오면 내가 자꾸 작아진다는 것을. 누가 칼로 찌른 것도 아닌데 살짝살짝 긁힌 자국이 남는다는 것을요. 요즘 60대가 모임을 멀리하는 이유 두 번째는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애매한 무례함을 견딜 체력이 이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말을 흘려보낼 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하루하루 버티느라 내 감정 하나 붙들고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좋게 생각하자, 그냥 넘기자, 저 사람도 악의는 없겠지 하며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묻어두는 힘부터 떨어집니다. 참는 힘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억지로 삼키는 삶을 오래 해와서 이제는 내 마음이 더는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 친구 앞에만 가면 내가 왜 이렇게 말이 줄어드는지, 전화를 끊고 나면 왜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러섭니다. 싸우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덜 만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게 60대 이후 인간관계 정리의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최영숙 씨는 오래된 친구와 거리를 둔 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를 잃은 것보다 내 마음을 되찾은 느낌이 더 컸어요. 처음 그 말을 들으면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시간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영숙 씨는 그 친구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서로 집안 사정도 알고 아이들 어릴 적 모습도 알고 힘들었던 시절도 함께 건넜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만날 때마다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고 합니다. 옛날 얘기로 웃다가도 결국은 자식 얘기, 돈 얘기, 집 얘기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늘 묘한 결론이 남았습니다. 누구는 편하고, 누구는 아직 힘들고, 누구는 잘 풀렸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는 보이지 않는 줄 세우기. 영숙 씨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유가 정말 반가워서일까? 아니면 서로의 현재를 확인하기 위해서일까?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모임이 이제는 추억보다 근황 점검에 가깝습니다. 안부를 묻는 척하지만 사실은 비교의 재료를 모읍니다. 누가 어떻게 사는지, 누가 무엇을 잃었는지, 누가 아직 괜찮은지를 슬쩍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은 피로해집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든든한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압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연락처는 많아도 정말 마음 놓고 속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는 것을. 대구에 사는 70세 김명순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사람 만나는 일이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대였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더 우울해질까봐 일부러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녀오면 이상하게 더 쓸쓸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건네는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있으니 다행이지. 오래 안 아프고 가신 게 어디야?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현재의 슬픔을 건너뛰고 너무 빨리 정리하려 드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순 씨가 듣고 싶었던 것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많이 허전하겠구나. 그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래된 친구들조차 그 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명순 씨는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라는 느낌을 더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 60대들이 모임에 잘 안 나가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나이 들수록 각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달라져서 오래된 친구도 내 상처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집 장만하고 시부모 모시고 다들 비슷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고, 누군가는 자식 문제로 속이 무너지고, 누군가는 자기 몸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것을 견디고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아직도 삶의 중심이 바깥에 있습니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남의 이야기, 뉴스 이야기, 재테크 이야기. 이 차이가 커질수록 같은 자리에 앉아도 마음은 멀어집니다. 오래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더 이상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추억은 같은데 현재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달라진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65세 윤복희 씨는 동창 모임에 갈 때마다 옷장을 오래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뭘 입을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괜히 초라해 보일까봐 그랬다고 합니다. 모임에 가면 다들 반갑게 웃어줍니다. 그런데 그 웃음 속에서 사람은 자꾸 스스로를 살피게 됩니다. 내가 너무 늙어 보이진 않나? 내가 하는 말이 촌스럽진 않은가 신경 쓰입니다. 복희 씨는 어느 날 모임에서 별 생각 없이 꺼낸 말 하나가 오래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병원 갈 일이 많아서 바빴네. 그랬더니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건강관리도 능력이야. 난 검진은 해도 아파서 병원은 안 가잖아. 그 자리에서는 다들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화가 났습니다. 자신에게 건강관리 못했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복희 씨는 자기 근황을 거의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 60대가 친구를 피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더는 내 약한 모습을 가볍게 소비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더 원하는 것은 거창한 위로가 아닙니다. 무겁게 조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함부로 다루지 않는 말입니다. 내 사정을 빨리 해석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말을 덜해도 어색하지 않은 공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모임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누가 말을 시작하면 끝까지 들어주기보다 그 말 위에 자기 이야기부터 얹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는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됩니다. 누가 더 힘든지,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안타까운지, 누가 더 대단한지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남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피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면 절반밖에 못 본 것입니다. 요즘 60대가 관계를 줄이는 이유는 상처 때문만이 아닙니다. 의무가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챙기는 일이 삶의 일부였습니다. 누가 이사를 하면 가서 도왔고, 누가 아프면 반찬을 했고, 누가 아이 혼사를 치르면 봉투부터 챙겼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래 살다 보니 어느새 관계 속에는 정과 함께 의무도 쌓여갑니다. 처음에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고 나면
몸이 먼저 알게 됩니다. 예전처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병원 다녀오는 날도 있고 잠을 설치는 날도 있고 하루 종일 멀쩡하던 관절이 저녁이면 갑자기 말을 안 듣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의 시계는 여전히 젊은 시절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말에 보자, 경조사 꼭 와라, 회비는 이번 주까지 보내라, 얼굴 보인 지 오래됐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고 정은 있는데 기운이 없습니다. 이때 사람은 아주 조용한 압박을 느낍니다. 나는 왜 예전처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사람 챙기는 일이 버겁지? 그런데 사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속도로 살아야 하는데 관계만 옛날 속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7세 한정숙 씨는 이 점을 가장 아프게 느꼈다고 합니다. 정숙 씨는 누구보다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에 빠지는 법이 거의 없었고 누가 힘들다고 하면 제일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고 본인도 무릎 치료를 받으면서부터 하루의 무게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병원 한 번 다녀오면 기운이 다 빠졌고 약을 챙기고 밥을 차리는 일만으로도 저녁이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에서는 계속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이번 달 회비, 다음 주 점심 모임, 누구 생일, 누구 아들 결혼식. 예전 같으면 당연히 움직였을 일들인데 이제는 그 알림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정숙 씨는 어느 날 단체방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울컥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싫어하게 된 건가?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는 사람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버거운 삶 위의 관계의 짐까지 더 얻는 일이 힘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요즘 60대가 친구와 모임을 멀리하는 것은 관계가 위로가 아니라 숙제가 되는 순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숙제 같은 관계는 이상하게 사람을 더 지치게 합니다.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하고 가면 몸이 힘듭니다. 연락을 안 하면 미안하고 연락을 하면 또 새로운 약속이 생깁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분들일수록 이 늪에 잘 빠집니다. 거절을 잘 못합니다. 아프다는 말을 하기도 미안하고 쉬고 싶다는 말을 하면 성의 없어 보일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녀오면 며칠이 힘듭니다. 이쯤 되면 관계는 즐거움이 아니라 체력 소모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내가 너무 야박해진 건 아닐까? 내가 사람 도리를 잊은 건 아닐까? 그렇게 자책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60대 이후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의보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데도 의무감만으로 붙잡고 있으면 결국 관계도 무너지고 나도 무너집니다. 수원에 사는 69세 장미자 씨는 병원에서 돌아온 날 식탁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무릎 주사를 맞고 와서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들 카톡 단체방이었습니다. 이번 주 모임 장소가 올라왔고 누군가 회비 이야기를 꺼냈고 또 누군가는 꼭 얼굴 보자고 했습니다. 미자 씨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한 줄을 남겼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와서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 다음에 볼게.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다들 아픈데 너만 아픈 줄 아냐? 밥이라도 먹게 나와. 그 짧은 두 줄을 본 순간 미자 씨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서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너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아, 이 친구들은 내 사정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 자리에 계속 나와주기를 바라는 거구나. 내가 괜찮은지 보다
내가 빠지지 않는지가 더 중요하구나. 미자 씨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오래된 관계가 다 따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관계는 추억으로 버티고 있을 뿐 지금의 나를 전혀 품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미자 씨는 단체방 알림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서운함보다 안도감이 먼저 왔다고 했습니다. 친구를 잃었다는 느낌보다 오래 참아온 소음을 끄고 나니 숨이 쉬어졌다는 느낌이 더 컸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즘 60대가 모임을 끊는 건 차가워져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더 이상 의리로 미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조언보다 존중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누가 충고를 해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세상 경험이 부족했고 배워야 할 것도 많았고 내 선택에 대해 확신도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으면 다릅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기쁨도 겪었고 후회도 겪었고 실패도 겪었고 다시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필요한 건 훈수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나를 예전 방식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돈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몸이 이러면 무조건 뭘 먹어야 해. 듣는 순간 마음이 다칩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옳은지보다 누가 내 삶을 함부로 체점하지 않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63세 이선옥 씨는 친구 셋과 자주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오래 알았고 서로 편했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늘 선옥 씨의 삶에 점수를 매기듯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뭘 또 시작하냐? 돈은 아껴야지. 자식 문제엔 너무 나서지 마. 처음에는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하루는 선옥 씨가 문화센터에 등록했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걸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그때 선옥 씨는 속으로 딱 한 가지를 느꼈다고 합니다. 아, 나는 이 사람 앞에서 더 이상 내 삶을 말하고 싶지 않구나. 그 뒤로 선옥 씨는 만남을 줄였습니다. 누군가 보기엔 별일 아닌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오래 지치게 하는 건 대형 사건이 아니라 이런 작은 무시입니다. 그게 계속 쌓이면 관계는 천천히 금이 갑니다. 요즘 60대가 모임에서 멀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 인생을 설명해야 하는 자리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왜 아직 일을 하냐? 왜 벌써 일을 놓았냐? 왜 혼자 지내냐? 왜 아직도 자식 문제에 마음을 쓰냐? 왜 돈을 그렇게 아끼냐? 왜 그렇게 안 꾸미고 다니냐? 이런 질문들은 겉으로는 안부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 마음에는 다르게 꽂힙니다. 당신은 왜 내 기준대로 살지 않느냐? 이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현재를 감춥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 몸이 어디가 아픈지, 혼자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점점 말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명하는 순간 평가가 따라붙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친구 앞에서조차 나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실제로 많은 60대가 이 피로를 호소합니다. 그러니 만남이 줄어드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자기보호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1세 오복래 씨는 예전에는 전화번호가 많을수록 든든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명절이면 연락이 많이 오는 것이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 같았고
모임이 많을수록 내가 아직 사회 속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쓰러지고 본인도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속 이름은 많았지만 막상 마음 놓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2명뿐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형식적으로 안부를 물었고, 누군가는 바쁜 목소리로 다음에 보자고 했고, 누군가는 좋은 말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그때 복례 씨는 아주 조용한 진실을 배웠다고 합니다. 사람의 숫자는 위로가 아니구나.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표정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구나. 그 뒤로 복례 씨는 관계를 세는 방법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몇 명이 나를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약해졌을 때 누구 앞에서 작아지지 않느냐로. 이 기준이 생기고 나니 오히려 서운함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떠날 사람은 떠났고 남을 사람은 남았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과연 불행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늙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넓게 맺는 관계보다 깊게 남는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누구와 식사를 했느냐보다 누구와 식사를 하고 돌아와 마음이 편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자주 연락하느냐보다 필요할 때 망설임 없이 전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관계를 줄인 뒤 더 다정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할 때는 늘 지쳐 있었는데 정말 소중한 두세 사람에게만 마음을 쓰기 시작하자 오히려 마음이 더 따뜻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고립이 아닙니다. 정리가 끝난 뒤 찾아오는 맑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끝내 입 밖으로 잘 말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관계가 이제는 기쁨보다 비용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돈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비용, 시간의 비용, 체력의 비용입니다. 사람을 한번 만나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얼 입을지 생각하고 오가는 길을 계산하고 괜히 늦을까 서두르고 만나서는 분위기를 맞추고 돌아와서는 하루의 리듬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과정이 별일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활기였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사람을 만나고 오면 그날 하루가 통째로 지나갑니다. 어떤 날은 다음 날까지 몸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얻는 것이 편안함이 아니라 피로라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비용을 계속 내고 있지? 바로 그 질문이 관계를 정리하게 만듭니다. 광주에 사는 67세 서명희 씨는 10년 만에 연락 온 후배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허탈했다고 합니다. 반가운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자고 하니 그래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보니 대화는 얼마 못 가 다른 쪽으로 흘렀습니다. 형님 같은 분들께 꼭 필요한 건데요. 노후 준비, 보험, 투자, 건강식품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명희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난 줄 알았는데 고객이 된 기분이다. 이 경험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겪습니다. 오래된 관계도 어느 순간 계산이 섞이고 친분도 어느 순간 거래처럼 변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더 빨리 다칩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날 때조차 내가 무엇을 빼앗길지 먼저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60대는 무조건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보는 눈이 차가워진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감각이 더 예민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더 이상 관계 속에서 역할을 맡고 싶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늘 어떤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분위기 띄우는 사람, 먼저 챙기는 사람, 연락 돌리는 사람,
갈등 중재하는 사람, 계산 먼저 하는 사람. 그 자리가 익숙해지면 다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역할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와도 사람들은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요즘 말이 없냐? 왜 먼저 연락 안 하냐? 왜 예전 같지 않냐?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는 이제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사람들은 계속 예전의 나를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을 끊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끊습니다. 늘 좋은 사람이어야 했던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밖에서 보면 종종 오해받습니다. 예전보다 차가워졌다. 성격이 변했다. 나이 들더니 유난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역할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 삶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전에 사는 68세 김선희 씨는 모임만 가면 늘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재밌게 했고 먼저 챙겼고 빠진 사람까지 기억해가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선희 씨를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그 좋아함이 시간이 갈수록 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선희 씨가 조용히 있으면 무슨 일 있냐고 묻고 한 번 빠지면 왜 안 나오냐고 서운해하고 계산대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선희 씨를 먼저 쳐다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너무 지쳐 한참을 누워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한테 친구일까 아니면 기능일까? 그 뒤로 선희 씨는 일부러 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나를 좋아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주던 역할을 좋아한 사람도 꽤 많았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씁쓸하지만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관계의 본질을 봅니다. 내가 있어서 좋은 건지, 내가 해주니까 좋은 건지. 그 차이를 알게 되면 모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잘 늙어간다는 건 사람을 많이 붙잡는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아는 능력인지도 모릅니다. 정 때문에 붙들고 있었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끝난 관계. 의리 때문에 나갔지만 늘 다녀오면 마음이 흐려지는 자리. 추억 때문에 참아왔지만 지금의 나는 거기서 자꾸 작아지는 만남.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어야 후반 인생이 편해집니다. 이건 결코 비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다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사람만 남기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해져도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 내가 말이 없어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 내가 뭘 이루지 못해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두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오히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원래 많은 관계로 버티는 게 아니라 안전한 관계로 버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반문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끊으면 외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 질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끝난 관계를 오래 붙들고 삽니다. 불편한데도 나갑니다. 지치는데도 웃습니다. 만나고 오면 며칠씩 마음이 가라앉는데도 그래도 사람은 있어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달랩니다. 하지만 외로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혼자 있어서 느끼는 외로움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느끼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가 훨씬 더 깊고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은 단순히 옆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닿을 곳이 없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60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혼자 집에 있는 날이 더 편하다고. 산책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잠드는 날이 더 덜 외롭다고.
그 말은 사람 없이 사는 게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나를 깎아내리는 공기 속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평온이 낫다는 뜻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72세 백순자 씨는 예전에는 주말 약속이 없으면 초조했다고 합니다. 괜히 내가 사회에서 밀려나는 것 같았고 나만 혼자 남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해도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동네 언니들 모임에도 나가고 예전 직장 사람들도 만나고 종교 모임에도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마음은 더 고단해졌습니다. 누구 앞에서는 자식 얘기를 숨겨야 했고, 누구 앞에서는 형편을 감춰야 했고, 누구 앞에서는 괜히 밝은 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 눈 오는 날 약속이 취소되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놓였다고 합니다. 섭섭함보다 안도감이 먼저 왔던 것입니다. 순자 씨는 그날 처음 인정했다고 합니다. 나는 외로워서 사람을 찾은 게 아니구나. 불안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던 거구나. 그리고 그 불안이 사라지자 비로소 혼자 있는 시간의 결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요즘 60대가 모임을 줄이는 건 고립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 때문에 유지하던 관계를 정리하고 평온을 기준으로 다시 삶을 고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말의 온도에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말은 내용보다 태도로 기억된다는 것을.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 들으면 마음이 놓이고 어떤 사람에게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 인간관계의 핵심은 빈도보다 온도입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막상 만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요즘 왜 조용한지 묻지 않고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주 보지 않아도 인연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주 만나도 늘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친밀해 보일 수는 있어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후반 인생에는 친밀함보다 안전함이 더 중요합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66세 오혜자 씨는 이 차이를 아주 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혜자 씨에게는 연락은 자주 오지만 늘 마음이 무거워지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겉으로는 반가운 척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끊고 나면 이상하게 진이 빠졌습니다. 그 친구는 늘 누군가의 소문을 전했고 혜자 씨의 말끝마다 판단을 얹었고 작은 실수도 기억해 두었다가 은근히 찔렀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친구라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혜자 씨가 아픈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친구가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그 정도면 감사해야지.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혜자 씨는 알았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오래 알았어도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혜자 씨는 그날 이후 연락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죄책감보다 평안이 더 컸다고 했습니다. 관계를 끊어서 홀가분한 게 아니라 그동안 내 마음이 얼마나 긴장 속에 있었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반 인생의 인간관계는 숫자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긴장을 줄이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몇 명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어깨에 힘을 빼고 있을 수 있느냐. 누구와 밥을 먹고 돌아온 뒤 마음이 고요하냐? 이 질문으로 관계를 다시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많이 남기려 애쓰는 인생은 겉으로는 풍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시간과 체력과 감정을 계속 바깥에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 몇 명만 남기는 인생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은 단단합니다. 불필요한 비교가 줄고
설명이 줄고 억지 웃음이 줄고 괜한 상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삶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조용하지만 편안해집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흔들림이 적어집니다. 이게 바로 요즘 60대가 친구 관계를 다시 고르는 진짜 이유입니다. 남은 인생에서 사람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들 말하지만 정확히는 아무 사람이나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 삶을 존중하는 사람, 내 기분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사람, 내가 약해졌을 때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오래 알아도 이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60대 이후 인간관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관심의 방향입니다. 예전에는 시선이 늘 바깥을 향해 있었습니다. 남편, 자식, 며느리, 사위, 손주, 형제, 친척, 이웃. 누가 잘 지내는지, 누가 무슨 일을 겪는지, 누가 섭섭해할지 늘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 삶을 수십 년 살고 나면 관계를 챙기는 일이 거의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마음이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나를 챙기지? 왜 나는 늘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지? 왜 나는 내 하루가 망가져도 관계를 먼저 지키려 하지? 이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은 비로소 관계보다 자기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이 변화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늦게 찾아온 균형입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회복이 느려지고 하루의 컨디션이 삶 전체를 좌우하게 되는 시기에는 내 쪽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60대가 이 당연한 일을 할 때 이상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차가워진 건 아닐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야 겨우 중심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는 64세 나정자 씨는 몇 년 전부터 사람을 만난 뒤 꼭 하루를 비워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약속하고 다음 약속 잡고 집안일하고 손주도 보고 바쁘게 움직이는 게 성실한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모임에 다녀온 뒤 이틀을 앓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즐거워서 간 건지 의리 때문에 간 건지도 모르겠는데 왜 대가는 전부 내 몸이 치러야 하지? 그 뒤로 정자 씨는 사람 만나는 횟수를 줄였고 대신 하루의 리듬을 살폈습니다. 충분히 자고 천천히 밥 먹고 산책하고 마음 편한 친구 한 명과만 통화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외로움보다 안정감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정자 씨는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노후를 지키는 건 부지런함이 아니라 선택이구나. 다 받아내는 힘이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지 아는 힘이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친구 관계를 줄이는 문제도 다시 보게 됩니다. 요즘 60대가 모임을 멀리하는 것은 사회성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무 관계에나 내 남은 기운을 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남은 시간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남은 마음이 더 귀해서입니다. 강릉에 사는 70세 김복자 씨는 명절이 끝난 뒤 며칠씩 알콘했다고 합니다.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오랜만에 본 사람들이 이것저것 말을 던지고 가면 그 말들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고 했습니다. 얼굴 좋아 보인다. 살이 좀 쪘네. 자식들은 잘하냐? 아직도 혼자 다니냐? 겉으로는 다 별말 아닌 것 같지만 복자 씨는 그 말들을 듣고 나면 괜히 자기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해부터 명절 직후에는 일부러 약속을 비웠습니다. 사람을 더 만나지 않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산책하고 국 끓이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명절 뒤의 허무가 훨씬 덜했다고 합니다. 복자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 뒤처리를 오래 하는 사람이었구나. 이 표현이 참 정확합니다. 만남이 끝나도 마음이 오래 흔들리는 사람은 관계를 더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가 지켜지고 그래야 노후의 기운이 새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줄어든 게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살기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잃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안 맞아도 참고 불편해도 웃고 상처받아도 내가 먼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게 어른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고 나면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지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관계는 오래됐어도 나를 닳게 하고 어떤 자리는 익숙해도 내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예전보다 짧고 회복은 예전보다 느립니다. 누구를 만나고 온 뒤 며칠씩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그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통화한 뒤 하루 종일 마음이 흐려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내 삶의 평온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60대가 친구를 끊는 것은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잠이 귀하고, 내 무릎이 귀하고, 내 하루가 귀하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온이 너무 귀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많이 남기는 인생이 꼭 좋은 인생은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남기는 인생, 말이 없어도 편한 사람을 남기는 인생, 아픈 날에도 부담이 아닌 사람이 남는 인생, 그런 인생이 진짜 잘 늙어가는 인생입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도 사람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다면 절대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야 늦게 도착한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친구는 많지 않아도 됩니다. 모임이 줄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그게 나이 들어서도 끝까지 지켜야 할 인연입니다. 사람을 끊었다고 해서 인생이 쓸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음을 걷어내고 나면 그제야 내 마음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노후는 비로소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지키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잘될 라디오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서 가장 많이 지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잘될 라디오 응원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